밤이 되면 집 안은 조용해지는데 마음까지 함께 조용해지지는 않는 날이 있습니다. 불을 끄고 자리에 누우면 이제는 쉬어도 될 것 같은데 그제야 생각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낮 동안 스쳐 지나갔던 장면들이 떠오르는데 이상하게도 사람 얼굴보다 숫자가 먼저 남습니다. 얼마를 썼는지와 얼마가 남았는지, 이번 달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같은 생각이 순서를 바꿔가며 다시 돌아옵니다. 계산은 이미 끝났는데 마음은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돕습니다. 이불은 덮고 있는데 숨이 깊어지지 않고 눈은 감았는데도 머릿속은 밝게 깨어 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나간 날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재촉을 받은 것도 아닌데 잠자리에 눕는 순간 마음 한쪽이 무거워집니다. 이 무게는 지갑이 얇아서 생기는 것이라기보다 하루 동안 돈을 떠올린 시간이 너무 길었을 때 생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보다 생각이 먼저 깨어나고 오늘 해야 할 일보다 오늘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가 자연스럽게 먼저 떠오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루의 무게를 가늠하게 됩니다. 오늘은 괜찮은 날일지 아니면 조금 더 조심해야 하는 날일지, 그 기준은 몸 상태가 아니라 숫자에 가까워집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음식의 맛보다 가격이 먼저 스치고 한 끼를 먹는 동안에도 다음 계산이 함께 따라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집을 때도 필요한지보다 감당 가능한지가 먼저 떠오르고 손에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일이 잦아집니다. 길을 걸을 때도 풍경은 자연스럽게 배경이 되고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셈이 시작됩니다.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에도 말을 듣는 동안 마음 한편에서는 이 자리가 내 형편에 맞는지 가늠하게 됩니다. 괜히 오래 앉아 있어도 되는지, 이 시간을 감당해도 괜찮은지, 웃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계속 계산 중입니다. 웃음은 예전보다 조심스러워지고 말의 속도도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돈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마음속에서는 같은 생각이 반복됩니다. 지금은 아껴야 한다는 말과 괜히 나섰다가는 후회할 수 있다는 말이 하루의 여러 순간에 끼어듭니다. 이 말들이 쌓이면서 하루를 바라보는 기준이 조금씩 바뀝니다. 기분을 결정하는 것이 몸 상태나 날씨나 사람보다 통장 속 숫자에 더 가까워집니다. 숫자가 괜찮으면 숨이 조금 편해지고 숫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루 전체가 가라앉습니다. 그때부터 돈은 쓰는 대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재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라는 생각과 그동안 무엇을 해온 걸까라는 말이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마음속에 남습니다. 비교는 소리 없이 시작됩니다.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 하나와 누군가의 근황 한 줄이 마음을 다른 사람의 삶으로 옮겨놓습니다. 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멈춰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돈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 순간부터 돈은 숫자가 아니라 자존감을 건드리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돈 생각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나아지면 다시 나빠질까 마음이 앞서고 조금 숨이 트이면 이 평안이 얼마나 갈지부터 셉니다. 형편이 나아져도 마음은 쉽게 놓이지 않고 잃을까 봐 두려운 감정과 다시 돌아갈까 봐 조급한 마음이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붙잡고 있는 것에 묶인다. 실제 손에 쥔 돈보다 생각 속에 머무는 돈이 훨씬 오래 남는 하루가 있습니다. 그 생각은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조급함은 자기 자신을 거칠게 대하게 합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은 쉽게 초라해지고 하루를 버텼다는 사실보다 부족했다는 느낌이 먼저 남습니다. 숨 쉬는 자리보다 계산하는 자리에 마음이 더 오래 머문 하루가 반복되면 사람은 어느새 자기 자신을 숫자 안에서만 바라보게 됩니다. 아침부터 하루를 채우는 일들은 늘 비슷합니다. 일어나는 시간은 조금씩 빨라지고 쉬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립니다. 해야 할 일은 줄지 않고 해낸 일은 금세 잊힙니다. 오늘도 무사히 넘겼다는 말보다 아직 부족하다는 말이 먼저 떠오릅니다.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은 늘 뒤늦게 옵니다. 그마저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른 생각에 밀려납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말해본 날이 있었는지 떠올려보면 그 기억은 생각보다 희미합니다. 하루를 마칠 때 남는 것은 성취보다 피로이고 피로보다 먼저 남는 것은 다음 날에 대한 걱정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바쁘게 살았는지 묻게 되는 날도 있습니다. 바쁘게 움직였는데도 손에 남은 것이 적다고 느껴질 때 그 질문은 더 오래 머뭅니다. 아무도 탓하지 않았는데 마음은 먼저 스스로를 몰아세웁니다. 이 정도 노력으로는 부족했나?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는 생각이 이어집니다. 그 생각은 조용하지만 집요합니다.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어릴 적에는 열심히 하면 나아질 거라는 말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도 쉽게 믿었습니다. 그 말들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돌아보면 버틴 시간만큼의 여유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산 시간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 시간이 어디에 쌓였는지는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열심히 살았다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질문처럼 남습니다. 이 말은 정말 나를 위로하는 말일까? 아니면 아직도 더 버티라는 말일까?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건네려다가도 마음 한편에서는 아직이라는 말이 먼저 올라옵니다. 아직 부족하다는 말, 아직 더 해야 한다는 말, 아직 멈추기에는 이르다는 말이 이어집니다. 이 말들은 겉으로는 단정해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조급함은 속도를 높이고 속도는 주변을 살피는 여유를 줄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무언가를 해냈다는 느낌보다 겨우 넘겼다는 느낌이 남은 채로 주변을 돌아보면 비슷한 얼굴들이 보입니다. 말은 웃고 있는데 눈빛은 늘 바쁘고 대화는 이어지는데 마음은 늘 다음을 향해 있습니다. 서로에게 안부를 묻지만 그 안부에는 언제나 조건이 따라옵니다. 요즘은 어떠냐는 질문 뒤에는 괜찮아야 한다는 기척이 남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면 대화는 지나가고 괜찮지 않다고 말하면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답은 짧아집니다. 그저 그렇다는 말로 하루를 덮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다는 말은 이렇게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 말 속에는 자랑보다 방어가 섞이고 위로보다 다짐이 앞서게 됩니다. 이만큼 했으니 괜찮아도 되지 않느냐는 말은 마음속에서 쉽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관대해지는 순간은 드뭅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마음은 금세 좁아집니다. 조금 쉬어도 되는 날에도 쉬는 것이 불안으로 바뀝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것 같고 멈추면 다시는 따라잡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은 실제 상황보다 마음의 습관에 더 가깝습니다. 쉬지 못하는 이유는 일이 많아서라기보다 쉬어도 괜찮다는 확신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왔다는 말은 점점 자신을 다독이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얻으려는 마음이 클수록 놓치고 있는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노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비춥니다. 열심히 산 시간 동안 무엇을 얻었는지만 셌는지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보았는지 그 자리를 조용히 비춥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숨이 가빠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견디는 데 익숙해지느라 편안해지는 법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살아왔다는 말 뒤에는 말해지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괜찮은 척하며 넘긴 피로, 참아온 마음,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며 미뤄둔 자신. 이것들은 숫자로 드러나지 않아서 계산에서 늘 빠집니다. 그래서 하루를 돌아볼 때 남는 것은 성과표가 아니라 막연한 허전함일 때가 많습니다. 이 허전함은 더 잘 살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낸 시간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서 생깁니다. 열심히 살아왔다는 말이 자꾸만 공허해지는 이유는 그 말이 마음을 쉬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채운 노력들이 잠시라도 자리에 앉아 쉬지 못하고 다음 하루를 향해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준비 상태로 남고 편안함은 늘 다음으로 미뤄집니다. 이렇게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묻게 됩니다. 이만큼 살았는데도 왜 이렇게 불안한지, 열심히 버텼는데도 왜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는지, 그 질문은 아직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고 하루의 다른 순간들을 바라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돈은 손에 쥐는 대상이 아니라 마음속에 앉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쓰던 것이 언제부터인지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 이게 옳은지 보다 이게 손해는 아닌지부터 떠오릅니다. 사소한 선택에도 계산이 먼저 끼어들고 그 계산은 늘 안전한 쪽으로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 해도 괜찮은 일을 먼저 고르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보다 만나도 부담 없는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과 발걸음이 향하는 방향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 어긋남은 처음엔 아주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은 그저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한쪽으로 기웁니다.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길만 남기고 다른 길들은 조용히 지워집니다. 돈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마음속에서는 이미 많은 말이 오갑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조금 더 나중에 해도 된다고, 괜히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이 말들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스며듭니다. 틀리지 않은 말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굳어집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일은 용기보다 부담으로 느껴지고 익숙하지 않은 선택은 괜히 무모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돈은 삶의 바깥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중심으로 조금씩 이동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다 무엇을 잃지 않을지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늘어납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하지 못한 일들이 먼저 떠오르고 그 이유는 대부분 형편이나 여건이라는 말로 정리됩니다. 그 말은 사실이기도 하고 사실이어서 더 쉽게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오래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한자리에 묶입니다. 움직이지 않아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없다고 믿게 됩니다. 이쯤 되면 돈은 도구가 아니라 삶을 해석하는 렌즈가 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돈의 각도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기쁜 일 앞에서도 마음은 잠시 멈추고 이 기쁨이 오래 갈 수 있을지를 먼저 따집니다. 편안한 순간에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 평안이 얼마나 유지될지를 셉니다. 이렇게 마음은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고 항상 다음을 향해 긴장한 채로 남습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이 삶의 자리에 앉아버렸기 때문에 마음은 쉬는 법을 잊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손에 쥔 것을 지키려다 마음을 놓치는 일이다. 이 말은 버리라는 말도 아니고 도망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게 합니다. 돈이 손에 있는지 마음에 있는지 그 자리를 살펴보게 합니다. 손에 있을 때의 돈은 필요한 만큼 쓰이고 쓰인 만큼 다시 놓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앉은 돈은 쓰이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고 늘 그 자리에 머무르며 다른 생각들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삶은 점점 계산 가능한 일들로만 채워집니다. 측정할 수 없는 감정들은 뒤로 밀리고 말로 설명되지 않는 마음들은 차례를 기다리다 지칩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도 관계가 아니라 부담과 손익의 문제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연락을 망설이고 약속을 미루고 마음이 먼저 피로해집니다. 이 피로는 일을 많이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계속 조여왔기 때문에 쌓입니다. 조심스럽게 살다 보면 언제부터인지 자기 자신에게도 조심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못하고 조금만 흔들려도 다시 단단히 조입니다. 이렇게 삶은 넓어지기보다 점점 조심스러워집니다.
돈을 중심에 둔 채로는 마음이 편안해질 자리가 좀처럼 생기지 않습니다. 편안함이 생길 때마다 곧바로 계산이 따라 붙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은 틀린 계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깊이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이 계산이 삶 전체를 대신하게 될 때 사람은 서서히 자기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고 싶은 마음보다 해도 되는 마음이 앞서고 살고 싶은 모습보다 살 수 있는 모습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서 하루 이틀로는 느껴지지 않지만 시간이 쌓이면 삶의 결을 바꿉니다. 마음은 점점 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계산의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집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삶의 주인이 조용히 바뀌어 있음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닌 아주 조용한 변화입니다. 다만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앉아 있는지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 차이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오래도록 지나쳐집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변화를 기억하고 하루의 여러 순간에 작은 신호를 남깁니다. 그 신호는 불안으로 오기도 하고 조급함으로 오기도 하며 이유 없는 피로로 남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삶이 너무 좁아졌다는 마음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계속 움직여 왔기 때문에 멈추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멈춘다는 말은 쉬어도 된다는 말보다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먼저 불러옵니다. 그래서 마음은 잠시라도 가만히 있는 시간을 불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순간에도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일을 떠올립니다. 몸은 잠시 앉아 있어도 마음은 늘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서두름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책임이 있고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다는 생각이 마음을 계속 앞으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멈추지 못한 채 여기까지 와버린 날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숨이 가쁘다는 사실보다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이 늘 먼저였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쓸모없는 시간처럼 느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이 괜히 초라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때 마음속에서는 묘한 갈등이 생깁니다. 쉬고 싶다는 마음과 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서로를 밀어냅니다. 결국 선택되는 쪽은 대부분 익숙한 방향입니다. 다시 움직이고 다시 채우고 다시 견디는 쪽입니다. 이렇게 멈추지 못한 시간은 쌓이고 쌓여 어느새 삶의 방식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멈추어 보는 일은 도망이 아니라 바라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잠시 서서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바라보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계속 걷기만 하면 길의 모양을 알기 어렵고 잠시 멈추어야 어디까지 왔는지가 보입니다. 마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계속 계산하고 계속 대비하고 계속 조심하며 살다 보면 지금의 마음 상태를 제대로 바라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멈춘다는 일은 아주 특별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잠깐 숨을 고르는 순간, 아무 이유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말없이 앉아있는 짧은 시간, 이런 순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 안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늘 앞만 보던 시선이 조금 옆으로 이동하고 늘 계산하던 마음이 잠시 계산을 내려놓습니다. 그 틈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감정들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지쳤다는 느낌, 조금은 외로웠다는 마음, 괜찮은 척하느라 미뤄두었던 생각들. 이 감정들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나쳐왔던 것들입니다.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기회를 얻지 못했던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멈추는 순간 마음은 조금 어색해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머뭇거리고 다시 계산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억지로 몰아붙이지 않는 일입니다. 무언가를 깨닫지 않아도 되고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 마음이 머물도록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오래 침묵하셨다는 이야기는 가르침을 미루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드러날 자리를 기다려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침묵 속에서는 설명보다 감각이 먼저 움직이고 말보다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계산을 멈춘 자리에서 비로소 숨의 리듬이 느껴지고 늘 조여있던 어깨가 조금 내려옵니다. 이때 마음은 처음으로 묻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 왔는지, 무엇을 그렇게 지키려 했는지, 어디까지가 내 몫이었는지. 이 질문들은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천천히 불러옵니다. 멈추어 서는 자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기 전의 자리입니다. 아직 내려놓지 않아도 괜찮고 아직 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지금 서 있는 마음을 함께 바라볼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돈도 계산도 계획도 잠시 말이 줄어듭니다. 대신 그동안 너무 작게 취급했던 마음의 소리가 조금 또렷해집니다. 그 소리는 크지 않고 급하지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계속 움직이느라 듣지 못했던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 삶의 속도는 당장 바뀌지 않아도 마음의 방향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멈추어 서는 일은 그 변화를 시작하게 하는 아주 조용한 계기일지도 모릅니다. 멈추어 선 자리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자기 모습을 마주합니다. 늘 계산하느라 바빴던 마음은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 어색해하면서도 조금씩 받아들입니다. 그동안 삶을 판단하던 기준이 잠시 힘을 잃자 다른 감각들이 서서히 살아납니다. 숨을 쉬는 리듬이 느려지고 주변의 소리가 또렷해지며 몸이 앉아있는 자리가 분명해집니다. 이 자리에서는 얼마를 가졌는지가 먼저 묻히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조용히 드러납니다. 그동안 삶은 계속 비교되는 방향으로 흘러왔습니다. 더 가진 사람과 덜 가진 사람, 앞서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 잘한 날과 못한 날이 하루하루를 나누었습니다. 이 비교 속에서 사람은 자신을 하나의 기준 위에 올려놓고 늘 평가받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괜찮은 날에는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었고 그렇지 않은 날에는 스스로를 숨기고 싶어졌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을 하나의 결과처럼 대하게 됩니다. 얼마만큼 잃었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로 자기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멈추어 선 자리에서는 이 설명들이 잠시 힘을 잃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존재는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무엇이 되기 전에 이미 귀하다. 이 말은 칭찬도 아니고 위로도 아닙니다. 다만 존재가 조건보다 먼저라는 사실을 조용히 드러냅니다. 존엄은 무언가를 잘 해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돈이 많아도 줄어들지 않고 돈이 적어도 깎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 자리는 너무 쉽게 뒤로 밀려났습니다. 생활을 꾸려야 한다는 이유로, 현실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로, 나중에 돌아보겠다는 약속으로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 사이 사람은 점점 자신에게 거칠어졌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고 말하지 못하고 조금 쉬어도 허락을 구해야 했습니다. 존엄은 이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멈추어 선 자리에서 마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기 자신을 다시 부르는 일입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마음을 조심스럽게 불러 이 자리에 앉힙니다. 이때 마음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편안해지지도 않고 모든 불안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계속 다그치던 말이 줄어들고 지켜보는 시선이 늘어납니다.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는 말 대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삶을 대하는 결을 바꿉니다. 존엄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돈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삶을 재단하던 기준에서 삶을 돕는 도구로 조금씩 물러납니다. 그때부터 선택의 방향도 조금 달라집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선택보다 마음을 해치지 않는 선택이 앞에 놓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더 얻을지보다 무엇을 잃지 않을지가 아니라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가 조용히 떠오릅니다. 이 지키고 싶은 것에는 체면도 아니고 비교도 아닌 마음의 평형이 포함됩니다. 존엄은 삶을 느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삶이 너무 좁아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여전히 바쁘게 살 수 있고 여전히 현실을 감당해야 하지만 마음이 전부 그 안에 잠기지는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고 돈이 부족해도 마음이 스스로를 버리지 않습니다. 존엄은 삶의 조건을 바꾸지 않지만 삶을 견디는 방식은 바꿉니다. 비교 속에서 자신을 지우던 방식 대신 자기 자리를 지키는 방식으로 하루를 맞이하게 합니다. 이 자리에 서면 더 잘 살겠다는 다짐보다 덜 상처받으며 살겠다는 마음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 마음은 욕심이 아니라 자비에 가깝습니다. 타인을 향한 자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삶을 쉽게 만들지는 않지만 삶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합니다. 존엄이라는 자리는 그렇게 조용히 하루의 중심에 앉습니다. 크게 드러나지 않고 눈에 띄지도 않지만 사라지지 않는 자리로 남습니다. 밤이 다시 찾아옵니다. 하루가 끝났다는 사실은 같지만 마음이 서 있는 자리는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오늘을 잘 살았는지 묻기보다 오늘을 어떻게 견뎠는지가 먼저 떠오르는 밤입니다.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다 하루 동안 마음이 얼마나 조여 있었는지가 더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숫자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숫자를 바라보는 눈은 조금 느려진 상태입니다. 숨을 고를 틈이 없었던 하루였는지 아니면 잠시라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그 차이가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창밖의 불빛은 어제와 다르지 않은데 그 불빛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조금 덜 서두르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더 얻지 않아도 오늘을 통과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부정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내일이 당장 달라지지 않아도 오늘의 마음이 완전히 밀려나지는 않았다는 감각이 작게 숨을 쉽니다. 돈은 여전히 필요하고 삶은 여전히 현실 속에 있지만 마음이 전부 그 안에 잠겨 있지는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지켜낸 자리 하나가 하루의 끝에 남아 말없이 자리를 지킵니다. 그 자리는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이고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이며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기억하려 애쓰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그 감각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바쁜 날들이 이어져도 다시 계산이 많아져도 이 자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마음의 한가운데에 남아 다음 하루를 맞이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돈을 더 가져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돈이 마음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를 떠올리며 가장 많이 붙잡고 있었던 생각이 숫자였는지 아니면 마음이었는지 잠시만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삶이 바빠질수록 무엇을 더 얻을지보다 무엇에 마음을 내주고 있는지가 조금 더 중요해지기도 합니다. 이 채널은 그 질문을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함께 바라보는 공간이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다그치기보다 잠시 숨을 고르게 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의 날들에도 가끔씩 곁에 머물렀으면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말없이 눌러주신 그 선택이 이 공간을 이어가는 작은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